안녕하세요. 4월 4주차 모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조심하셔야 돼요. 제가 이제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지수가 피크에 한번 왔다. 지금까지 이 지수를 끌어올렸던 가장 중요한 거는 돈의 힘입니다. 언제 어떤 돈? 유럽에서 풀린 돈입니다. 22에서 1조 1,400억 정도의 400억 유로의 돈들이 아시아 신흥국으로 유입이 되면서 미국 시장에서 돈이 아직까지 다 전부 다 출회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한국 증시를 비롯한 한국 증시를 저평가를 하기가 좀 그런데요. 아시아나 신흥국 증시들을 많이 끌어올렸습니다. 이것들이 코스피가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선들을 급하게 넣은 계기를 만들었고요. 단기간에 2200선까지 2180선까지 도달하는 정확히 말씀드리면 과열입니다. 과열이란 한번 사전적 의미로 너무 많이 올랐다, 너무 급하게 올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가장 큰 건 누구였냐면 투자할 데 없는 돈들을 갖고 있는 외국인이었어요. 선물과 현물시장과 주식시장에서 계속 매수를 했습니다. 이 가장 큰 힌트는 어디에 있냐? 환율시장에 있습니다. 환율시장은 기본 공식인데요. 절하 1,200원, 1,500원, 1,600원 이렇게 우리나라 돈의 가치가 쌀 때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절상되는 포지션으로 주식 투자가 이루어집니다. 근데 단기간 작은 마진이 나왔어요. 1,140원부터 1,080원 정도 되는 마디까지들이 지금의 외국인들 자금의 유입을 증거로 보여줬고요. 지금부터 환율이 절상되기가 물론 추가 절상이 가능한데요. 한번 피크에 왔다. 이것들이 지금 한국에서 가장 큰 시장인 환율시장과 선물시장에서 흐름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2180선 지난주에 보였던 과열이라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 것이냐, 향후 시나리오는 제가 12월달 강의를 찍을 때부터 이런 거랑 말씀드린 적이 있었을 거예요. 이 선이 보이죠? 지금 우리가 수익을 냈던 선들이 1880선에서 급락해서 여기서 손절하지 않았고 여기서부터 1880선부터 2100선까지의 수익을 확보한 다음에 지금에 있는 2180까지를 관망했거든요. 이 정도 선까지 마디가 나왔다고 하면 그럼 이 위는 위로 간다? 아래로 간다? 저는 말씀드리는데 큰 방향은 하방을 최소한 한 분기 이상 잡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한 분기 언제까지? 6월부터 9월 사이. 여기서 또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럼 어떤 게? 지금 당장은 빠지지 않습니다. 당장은 빠지지 않고 이 상승 에너지와 하락하는 에너지들이 서로 부딪히고 변동성을 만들 거예요. 선물시장과 더불어서. 그게 언제까지 이루어질 거다? 4월에서 5월까지. 그런데 이런 것들이 사실 그리스가 우리 경제의 5분의 1 정도 수준밖에 안 되고요. 유로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훨씬 더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채 협상 같은 경우에는 돈이 이렇게 풀려있는 상황에서는 조건의 문제지 돈을 빌려주지 않고 이렇진 않아요. 다만 핑계가 되는 겁니다. 지금부터. 그러면 이게 지수조정. 왜? 여기에 있는 문제들은 가십거리예요. 본질을 모르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고요. 우리나라 4분기 성장률이 1% 미쳤다는 거 요번에 잠정치료 발표가 됐죠. 그럼 올해는 어떻게 될까요? 내년은 어떻게 될까요? 더 안 좋습니다. 확실히 말씀드립니다. 주식시장이 상승하려고 하면요, 상방에 있는 이익선, 경제가 성장해야 된다는 것들이 기본 바탕인데 성장률이 다양한 부양책들을 갖고 끌고 온다고 하더라도 성장하지 않고 있다는 게 지금에 있는 한국 시장이 박스권으로 갈 수밖에 없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거시적인 이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로 단기적으로 볼 때는 지수조정의 핑계가 될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장기 자금을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느냐. 지금 제가 이렇게 오늘 좀 본격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요. 지수에 대한 부분들은 제가 이거 거의 한 달 정도 됐을 거예요. 2060선부터 펀드를 판매하셔라. 이 국내 주식형 펀드에 대한 판매들을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물론 저도 2180까지 이렇게 빨리 올지는 몰랐습니다. 하지만 2090선, 2100선에서는 한번 공방이 있을 것이라고 빠르게 올라가지 못할 거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주식형 펀드에 대한 판매들을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 채권형 펀드도 지금 왜?
초저금리 상태이기 때문에 채권 가격의 상승이 채권형 펀드의 수익률을 좋게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판매해라. 근데 제가 판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지금 미국이나 글로벌 채권들도 수익률이 좋기 때문에 금리 인상기가 올해 6월 이후에 도래가 된다고 하면 그러니까 지금에 있는 국내 채권형 펀드하고 글로벌 채권이나 미국 채권에 대한 포지션 거의 비슷하다. 그렇게 된다고 하면 만기가 조금 적게 정해져 있는 1년 미만짜리, 왜? 1년 미만짜리의 단기 채권들은 가격 자체가 변동폭이 작기 때문에 수익률을 제한할 수가 있습니다. 떨어지든 올라가든. 그래서 꼭 채권을 비율을 하셔야 되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장기채가 아닌 단기채로 펀드를 전환시켜라. 이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 두 가지만 지켜주셔도 중장기 자금을 관리하시는 분, 갖고 계신 분들은 충분합니다. 왜? 지수가 2180선을 쉽게 넘어가지 못하는 자리로 접어들었기 때문에 그 선이 5월, 6월로 시간들이 보여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을 드리면 4월에서 5월 초까지는 관망이에요. 관망인데 어떤 조건에 대한 관망이냐? 조정이나 조금 심하게 말하면 하락을 전제한 관망입니다. 왜? 지수가 위에서 뭉쳐서 부딪히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럼 뭘 해주느냐? 요 부분만 신경 써주시면 된다는 겁니다. 저희는 근데 이 지수 변동성이 어디까지 나올 것이냐? 2090선이요, 60선이요, 2000선까지 보여요. 지금 단기간 하방을 통해서 관리를 하는 걸 왜 이머지 상품이라는 게 그런 상품이거든요. 레버리지 ETF나 인덱스 ETF 같은 경우에 상승과 추정을 하지만 이거는 풋포지션 하락 방향에서 수익이 나는 상품이기 때문에 제가 그 ETF 매매를 본격적으로 한 다음에 인버스에 대한 비중을 이렇게 높였던 건 처음입니다. 추가로 높일 수도 있고요. 레버리지 투자에 대한 매매로 지금에 있는 이 유동성들이 상품 시장으로 들어갈 것들이 계속 보이고 있기 때문에 원유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비중을 높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4월부터 5월부터는 12월부터 저희가 4월까지 그 매매를 통해서 수익을 내게 15에서 20% 정도 매매마다, 물론 비중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전체 수익률을 좀 다르게 봐야겠지만요. 지금부터는 여기서 낸 수익들을 보수적으로 현금화하고 밑에 있는 포지션들에서 짧은 수익을 내가서 지키는 포지션들이 상당히 더 중요하다. 지수의 급등은 없다. 한국전자상은 절대 묵묵하지 않다는 걸 인식을 하시고요. 이렇게 저희하고 같이 단기와 중장기 자금들을 관리해 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4월 4주차 OMS 마치도록 하겠습니다.